저희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저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시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잘해주시는 척, 최고의 시어머니인 척 하시면서 굳이 제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하면서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세요. 평소에 저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절대 서로 간에 오해로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도 제가 싫은 일은 하지 마시라고 꼬박꼬박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제 말 안 들으시고 모든 일이 일방적이세요. 결국 불편함을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 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는 널 위해서 한 건데 말을 그렇게 한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죠. 그것도 꼭 남편이나 시아버지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가 우셨을 때는 갑자기 제게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하실 때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약 먹고 살이 엄청 찌고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도 한약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비타민이나 좀 챙겨 먹는 편이지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전화하시더니 며느라가 요즘 일하느라 힘들지? 한약방에서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전화 오면 받거라. 여자한테 좋은 약인데 먹는 사람 체질에 맞춰서 해준다더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악감정이 전혀 없을 때였어요. 너무 감사했지만 어머님께 제가 체질상 한약을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 몸에 좋은 약 지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릴 때 약 먹고 크게 탈난 적이 있어서 한약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래도 이건 좋은 약이야 라면서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음날 한약방에서 제게 전화가 왔고 어디가 불편하시냐, 평소 못 먹는 음식은 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전화 걸었던 한의사에게 나는 한약이 몸에 받지 않으니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재차 말씀드렸고 시어머님이 약을 주문해 주신 것 같은데 환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어른에게 좋은 약을 지어서 시부모님 댁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며칠 뒤에 우리 집 앞으로 택배 상자가 와 있었고 어머님이 보내신 한약이더라고요. 어차피 먹을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자에 적힌 한의원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건물인데 그 지역 맘카페 아주머니들이 아들 낳는 한약인지 뭔지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하고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고 아직 아이 낳을 계획도 없었는데 제 건강 생각해서 약 지어주는 척하고 기껏 보내주신 것이 아들 낳는 한약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그 한약방에 전화해서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물어봤더니 몸에 좋은 거 넣었는데 대체 왜 그러시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끝까지 어떤 약인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도저히 찝찝해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약은 그대로 다 가져다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랑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약은 잘 먹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버렸다고도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잘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또 만들어 보내실 것 같아서 그냥 몸에 안 받아서 안 먹게 되네요. 이젠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저 평소에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넌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해준 건데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아버지도 옆에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니까 제가 천하에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어머님이 보낸 약이 무슨 성분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른이 보내주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먹어야 하나요? 지금이야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울던 말던 신경 안 썼을 텐데 그때는 그런 모습이 처음이고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우신다는 생각에 너무 놀라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챙겨 먹겠다 말씀드리고 죄송하다 사과하면서 어찌어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이렇게까지 약을 먹이려고 하시는 걸 보면 절대로 평범한 보약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아이 가질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진급할 시즌이기도 했고 진급하고 나서도 1년, 2년 정도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놔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눈치가 안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때 상황에서 만약 아이 생기고 육아휴직하게 되어버리면 진급도 힘들어지고 자칫하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3년 정도는 미루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죠. 아무튼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약은 잘 먹냐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은근슬쩍 다른 집 며느리는 아이 낳았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너희는 아직 소식이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아직 아이 계획 없고 몇 년 더 일하면서 돈 벌다가 여유 생기면 가질 거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으세요. 돈 좀 더 벌어놓고 천천히 아이 갖고 싶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애가 태어나면 자기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나는데 무슨 돈을 벌어서 아이를 낳냐고 말씀하시고 너가 지금이야 나이가 20대지 눈 깜빡하면 30 넘어가는데 나이 먹고 애 낳으면 애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고 무작정 애부터 빨리 낳고 보라는 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하셔서 30분 가까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만 와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내가 이 집안에 손주 낳아주러 시집을 온 건지 애를 안 낳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지 진짜 속에서 화가 자꾸 쌓였어요. 전화로 그렇게 괴롭히시고 가끔 시댁 가서 남편이랑 시아버지 옆에 다 있을 때도 또다시 왜 아이 안 낳냐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너무 짜증나서 저희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또다시 3초도 안 돼서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며느리 걱정된 마음에 물어본 건데 너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또다시 제가 집안에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진짜 미치겠어요. 전화로 말씀하실 때 제가 시어머님께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머님은 눈물은커녕 같이 목소리 높이고 짜증내시는 분입니다. 눈물 찢고 불쌍한 척은 꼭 시아버지 남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만 저러세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도 저를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시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런 거니까 저보고 이해 좀 하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이틀 후에 또 전화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두 번인데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잔소리를 어떻게 맨날 듣고 있습니까? 그나마 남편은 평소에 제가 시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심하시다 자주 이야기했었고 통화 목록까지 보여주면서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옆에 없을 만한 시간대를 골라서 전화하신다고 설명을 해놨었기 때문에 저를 오해하지 않는 거지.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보는 며느리가 항상 시어머니한테 날카롭게 반응하고 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니까 제가 완전 싸가지 없고 개념 없는 며느리로 보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밖에 나 있는데 얼마 전 설날에 시댁에서 다 같이 차례를 마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자꾸 제 턱에 있는 여드름 자국을 신경 쓰시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리를 하기 직전에 항상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와요. 결혼 전부터 그랬었고 안 그래도 생리 직전에 몸도 안 좋고 짜증이 나는데 피부까지 뒤집어지니까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죠. 아무튼 시어머니가 밥 먹다 말고 자꾸 얼굴에 왜 뭐가 나는 것 같냐면서 여자가 자궁이 안 좋으면 턱에 뾰루지가 난다고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생리하기 전에는 호르몬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은 그거 아니라면서 본인이 TV 어디에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다 자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면서 너도 자궁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저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시동생까지 있는 상황에서 자꾸 제 자궁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설날이고 정초부터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랑 싸우고 또다시 어머님 울게 만들면 집안 분위기 엉망될 것 같아서 최대한 웃으면서 참았습니다. 나중에 연휴 끝나면 제가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겠다고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어머님은 계속 제 자궁에 꽂혀버려서 내가 TV에서 봤어. 그거 자궁이 문제가 있는 거 맞아. 라고 끝도 없이 밥상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자고 아직 20대 꽃다운 청춘인데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로 제가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한들 적당히 눈치껏 그만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참다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얼굴에 웃음기 싹 거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례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또다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시더라고요. 시아버님도 자기 아내가 제게 자궁 거릴 때는 입 다물고 밥만 먹고 있더니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서운하다고 하시자마자 집안 어른이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서운하다면서 어른에게 예의는 지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제가 그만하시라고 한마디 했다고 바로 저한테 예의 없는 며느리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나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아버님도 똑같으세요. 왜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하실 때는 못 들은 척 하시다가 제가 한마디 하니까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저도 기분 나빠요. 라고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소리까지 내며 엉엉 울어버렸어요. 갑자기 저까지 눈물 흘리고 울어버리자 아버님도 기분 언짢으셨는지 더는 제게 말씀이 없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모는 눈물 연기하는 것도 있고 경악스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설날부터 집안 분위기 다 말아먹고 아침만 대충 먹은 뒤에 남편이랑 바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차 안에서 남편과 그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주책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엄마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더군요. 그 말에 제가 또 화가 나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안 해본 줄 아냐고? 당신 엄마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틀마다 한 번씩 전화해서 하시는데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화를 냈죠. 남편이랑 말다툼하다가 결국 나온 결론은 앞으로 명절 2번 제외하고는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고 그래도 자꾸 전화 계속하시면 번호 차단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집안에서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혀버린 상황인데 더는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냥 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요. 제가 평소에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긴 했는데 이참에 눈물 흘리는 방법을 연습해서 가야겠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제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